조선으로부터 지원병을 받으십시오. 국장님, 조선지한테 총을 주자는 말씀이십니까? 만일 그 총으로 덴노헤이커 반자이 대신에 대한국민 만세라고 외치면 어쩌시렵니까? 무라야마 서장, 무기는 공장에서 바로 만들어내면 되지만 병사는 키우는데 적어도 15년은 걸려. 지금 드넓은 저 중국 땅에 우리 일본 남자들 다 쏟아부은 판에 조선직 말고 답이 있는가? 각시탈 하나 날뛰는 것도 잡지 못하고 있는 판에 총이라뇨. 총을 든 조선직들이 무기를 든 각시탈이 되면 어쩌시렵니까? 조선직을 천황표의 황군으로 개조를 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우라 국장. 바로 그겁니다. 당장 황국 신민으로 개조할 방안을 강구하세요. 우선 조선어를 폐지하고 조선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 면마다 신사를 세워서 모든 백성들이 빠짐없이 참배를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국장님, 무엇보다 반드시 일본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역사부터 있게 만들어야 그 민족의 내일이 없는 겁니다. 친 사람은 다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백성 넓은 중국 땅을 점령하고 있다는 대문의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 황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 펄펄 끓어오릅니다. 어디 중국 땅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결국에 뭐냐면은 한국 시민은 뭐냐면은 일본 왕의 그냥 소모품, 일본 왕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게 한국 시민화예요. 그게 조금 노골적으로 좀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꿈인 거죠. 그러니까 덴노에까지 반장이 뭐 이렇게 일하잖아요, 그죠? 참 그런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아주 엄청난 스케일로 우리 민족의 우리 국가의 삶 구석구석까지 다 이렇게 뒤집어 놔가지고 우리가 그 유산을 참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한국의 학자들이 이병도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학업을 닦았기 때문인데, 그는 전 동경제대 교수인 이만희 시류와 함께 일본을 위해 조선 편찬위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병도 교수라는 분은 서울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가졌던 이분이, 취재자들이 계속 다 사실은 역사를 공부를 해가지고 방구를 신하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병도 박사는 친구였던 이제 최태영 박사의 권유로 1988년인가 87년도에 자기가 이렇게 그 조선일보에다가 방구는 신하가 아닌 실존 인물이다라고 기고를 썼어요.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후학들이 늙어서 망령이 들었다, 이렇게 믿질 않았죠. 이 사람이 이만희 시류고, 이 사람이 우리는 반도사관,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무조건 반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우리 역사는. 이런 사관을 성립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조선사 편수회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써준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책이 없다는 거예요. 책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죠. 이게 1922년인데요. 뒤에가 설명하겠지만 이거 아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환단고기는 1911년도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다 말살을 시키고 참 이런 모진 짓을 이렇게 했는데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내용이고요. 이 조선사 35권에는 조선시대가 70%예요. 근데 이 조선시대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은 조금 역사를 객관적으로 다루는데 과거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뭐냐면 항상 이렇게 그 뭐 장희빈, 제일 많이 히트쳤던 거 장희빈, 막 여성에 의해서 장록수 막 해가지고 막 계속 막 어떤 나라가 휘둘리고 왕들이, 혹은 이렇게 막 사화나 당쟁 싸움으로 해서 서로 막 시기질투하고, 이걸 재미삼아 봤던 우리의 어떤 과거. 물론 근데 아까 한국학 그 연구소를 설립했던 와그너 박사 같은 분들은 한국의 어떤 그런 사화 이런 것들은 조선의 영조의 발전에 이바지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 통틀어서
500년이 되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500년 되는 나라 몇 개 없습니다. 뭔가 거의도 조선이라는 나라가 유교에다가 장가를 가고 유교의 시집을 갔지만 그 기본 맥, 우리 민족사에 흘러왔던 그 기본 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 사상 이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유지해 가면서 변질됐죠. 완전히 후반부는 변질됐죠. 초반에는 단군대에서도 모시고 했었지만 후반에 변질됐지만 그래도 이 시대를 이렇게 악한 무능한 그런 시대로 그린 조선시대 그리고 고려시대 상고사 이 상고사라고 하는 것은 신라, 백제, 고구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역사는 없는 거예요. 뭐 발해니, 뭐 고조선이니 뭐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보면 국회 도서관에 가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여기 보시면 조선사 제 1편 1 뭐 나가면서 신라로 시작하잖아요. 신라 시조 혁거세 몇 년 뭐 원년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쓴 거예요. 이렇게 조선사가 신라를 첫 번째로 쳐요. 한국 중에 신라가 제일 늦게 생겼네. 그렇죠. 근데 성자 신라를 제일 먼저 쳐요. 그리고 나중에 다 자연스럽게 여기에 뭐 저도 아직 100%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임나일본부가 있었다는 주장을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배경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제가 이 문서를 정확히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 임나일본부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어쨌든 신라로부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제는 이 조선의 홍과 그 혼을 이렇게 말살시켰는데요. 위에 보시면 남산에 세운 조선 신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있거든요. 1920년에 이렇게 천조대신과 명추황을 모신 신사를 서울 남산에 세우기 시작했다. 근데 보시면 1920년 5월이에요. 그럼 우리가 역사 딱 생각해보면 1919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1운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시를 말살시키지 않고서는 지배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총과 칼로만은 안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광복 직전에는 2229개의 이제 신사를 세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 신궁인데요. 조선 신궁에다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 동원시켜서 얼마나 많습니까? 좀 사람이 세야줄 수 없는 수많은 이렇게 참배를 시키고 이 위치가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보이시죠? 이게 조선 신궁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현재로 치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 도서관일 거예요. 도서관, 그죠? 도서관입니다. 여기 좀 올라가면 케이블 타는데 있고 밑에 내려오면은 여기 요 자리에 그 당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조선의 마지막 총독입니다. 아베 노부유키라는 사람인데요. 자기들은 패했지만은 자기들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완전히 개존해놨다는 거예요. 완전히 개존해놔서 스스로가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생각은 뭐예요?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제가 오늘 이걸 딱 읽어도 제가 오늘 빠뜨린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 꼭 놓고 싶었던 게 있어요. 제가 리허설 한번 할 때 3.1절날 제가 광화문에 갔었거든요. 예, 우리 역사 이제 바로 알리자 이런 캠페인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 가니까 뭐 3.1절인데 미국기 그다음에 이스라엘 국기 이런 거 들고 막 이러더라고 이렇게. 나 그걸 보고 너무 놀라웠어요. 이런 걸 보면서 조선은 실로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이 사람은 죽어도 어떻게 돌아와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집안 대대로 같은 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나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베 노부유키 가문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베 총리 있죠. 그 사람이 이 사람의 할아버지예요. 손자예요, 손자. 증손자.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진 천황식 식민주의, 천황식 민주주의를 가진 이 사람의 사과는 그대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베 총리에게 들었기 때문에 망언을 막 하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망언이 아니에요. 자기는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모든 뭐만 보인다고 이런 것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제 우리가 일어서지 않는다면 역사를 찾을 수도 없고 우리 민의 정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그럼 한번 대표적인 우리가 잃어버린 이런 식민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식민지 유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용구 박사님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식민지 유산이 뭐냐, 물려받은 게 뭐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 국보 1호 어디입니까? 이거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국보 1호. 예.
이것의 지금의 이름은 남대문이지만 신뢰. 오리지널 지역의 이름은 숭례문이에요. 우리는 동서남북의 의미를 붙여서 이미 예제시는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남쪽에는 숭례문, 동쪽에는 무슨 문이죠? 네 글자인데 그거는 동대문 대신에 흥인지문이죠. 그죠? 인자가 들어가잖아요. 흥하고 인하다 이런 뜻이 되어있는데요. 바로 이것들이 지금 국보 1호 보물 1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934년 8월 27일에 조선 총독부가 이렇게 고시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은 제1호가 경성 남대문, 경성 동대문 원래 의미를 가진 숭례문이나 흥인지문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빼버리고 단순히 방위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원래 남대문을 불린 적이 없는 거예요. 일제가 만든 이름이 남대문이고 일제가 만든 이름이 동대문이에요. 근데 왜 그럼 그렇게 했냐? 그것은 이제 고종이 1907년에 강제로 이렇게 퇴위되고 성벽처리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복궁에 둘러싸여 있던 그 성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남대문은 성문만 남기고 좌우 성벽이 잘려나갔는데 성문이 남겨진 이유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 선봉이었던 가토 기요마사가 지나갔던 문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이곳이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왜? 임진왜란 때 이 문으로 들어왔거든. 개선문이죠. 그러니까 봐라 이것은 절대로 이거는 무너뜨리면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했었죠. 동대문도 마찬가지죠. 동대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앙박물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변단체라고 합니다. 관변단체는 뭐냐면 국가를 대신해서 어떤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국가기관이잖아요. 중앙박물관장은 그냥 개인 그게 아니에요. 국가 이건 큰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보면 뭐냐, 한국의 설화에 따르면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국의 설화에 따르면 환웅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신화잖아요. 누가 봐도.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무당이에요. 완전 방울 같은 거 들고 있는 것처럼 무당이에요. 전형적인. 근데 이게 뭐냐면은 어디 가시면 이걸 볼 수 있냐면은 이게 이런 벽에는 없어요. 이게 그 뭐 미디어 고조선만 지나서 미디어 센터 관처럼 이렇게 뭘 볼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렇게 화면이 그렇게 넘겨져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곰과 호랑이가 이렇게 막 미친듯이 먹고 막 나가고. 그래가지고 나갔다는 거 이렇게 여자가 돼가지고. 이게 한국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에도 제우스 신화가 있어요. 그죠? 그리스 신화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의 신화다 하면 제우스를 실존 인물로 봅니까? 아니면 그냥 신으로 봅니까? 신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럼 영화를 봐도 제우스는 사람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신이지. 영화에 등장을 하지만 한 번씩. 당군도 신인 거예요. 이렇게. 당군도 하나의 그냥 신화 인물인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런 정서하에 이런 웃기지 못할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왜 호랑이 불에서 나왔냐 이거예요. 그거는 비흡연자인 곰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는데 슬픈 거예요, 이게. 왜? 당군 신하라고 하는 거를 다 안다는 전제하에 이 광고 공모전이 이제 이 사람이 최우수상을 받은 거거든요. 공모전이에요, 공모전. 대학생, 필립 모리스가 이제 담배 회사잖아요. 한국 필립 모리스 대학생 광고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한 게 이거예요. 곰을 배려하는 호랑이의 마음, 흡연 에티켓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것 자체가 우리는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당군은 신하. 이렇게. 고조선의 건국 신화로 알고 있는 단군 신화가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라는 사실을 입증한 책이 나왔습니다. 일제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고조선 관련 기술을 변조했다는 겁니다. 우성욱 기자입니다. 고려의 승과 이련이 쓴 역사책 삼국유사입니다. 현재 출간된 대부분은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이 환인의 서자인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인자는 한자체 국자에 가필된 흔적이 역력합니다. 일제시대 이만희씨라는 일본 사학자가 변조한 것입니다. 변조 이전의 삼국유사를 보고 정리한 동경제대 발간본에는 국자로 분명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민족이 단군조선 전에 이미 환국이란 나라를 형성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일제가 왜곡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주장을 책에 담은 저자는 사학자가 아닌 현지 교육과학기술부 과장입니다. 그때 일본 역사학교 가서 왜곡 사건 났을 때 그때 제가 신고반장을 맡았습니다. 한일관계 역사뿐 아니라 고조선 역사가 왜곡됐다는 걸 알고 그때 대책반에서 이 관련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성과장은 4년 동안 방대한 사료를 모아 단군 조선이 허구적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임을 조목조목 증명해 사학계에 큰 파장을 불렀습니다. 한국적으로 한번 굳어지고 나면 이것이 회복되는데 100년,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구만이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보조선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비단 역사학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바른 역사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성과장은 강조합니다. SBS 우상욱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책이 저분이 쓴 보조선 살아있는 역사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첫 장에 뭐라고 쓰냐면 제가 적어놨는데 자기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기 딸을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자기 딸을 위해서. 여기 보면 이제 총 10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0장으로. 여기 보면 9장이 환단곡에 대한 천문현상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제 박창범 나대 교수님이 이제 박사님들이 이제 했던 그런 박석재 박사님 강의했던 내용의 일부 내용이 소개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은 이 얘기를 왜 굳이 이렇게 하냐면은 개인적으로 뭐 친분이 있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교육청의 부교육감으로 계실 때 제가 이제 몇 번 홍보를 하러 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서울대학교 사무총장을 이제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분 하는 말이 자기 집은 전부 다 목사 집안, 교회 집안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나 자기는 어차피 그리고 이제 자기는 연대 연대 행정학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역사를 전공을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리는 데는 전문가가 아닌 내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보시면 되게 말씀을 조목조목 하셔서 키가 되게 작게 보이는데 키가 한 180 몇 좀 되시면 되게 크시더라고요. 네. 되게 작아 보이시죠? 실제 보면 얼굴이 완전 작으세요. 등치 많으세요. 네. 얼굴이 작아서 왜소하게 보이시고. 네네. 약간 요새 저도 이렇게 했는데 직접 뵀을 때 좀 등치가 좋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서 이런 한국의 고대 이상주의 이렇게 그럼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거죠. 이런 도그마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그 200년, 300년 하나 딱 그게 고정이 돼버리면은 200년, 300년이 지나야 그게 바로잡힌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100년도 아직 안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역사 교육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개선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게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몇몇 아는 사람들이 역사를 회복하려고 하지만 자료적 근거나 이런 게 많이 약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은 바로 이 환단곡입니다. 1912년 이제 우리 상승 출판에서 나온 이 환단곡이 이 책을 보면 이제 이 방대한 이게 페이지가 무거우면 힘도 없으면 못 들고 이게 네. 1600페이지 정도 이렇게 되는 방대한 이렇게 분량인데요. 이 책을 보면 서문에 환단곡이라는 책은 총 이제 5권의 책으로 정리되어 있는 책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고기의 인용이 이전에 삼국유사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그 고기를 볼 수 없으므로 이제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삼성기는 상하, 그러니까 상하라고 하는 것은 임의로 규정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삼성기는 두 분의 저자가 있거든요. 같은 이름의 책인데 두 분의 저자가 있는데 교묘하게 두 개가 뭔가 보완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군세기, 그다음에 북부여기, 태백일사. 이 태백일사는 조선시대 때 이명희 선생님 쓰신 거고 북부여기는 범장 선생님. 이분의 이제 묘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검세동 선생님의 묘소가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단군세기, 행촌 이현 선생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묶어서 이른바 환단곡이라고 한다라고 처음에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11년도에 나온 이 책이 어떤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신라 시대 때부터 쭉 쓰여 내려온 책을 한 권으로 묶은 거예요. 이렇게 5권의 책을요. 그래서 이용모 박사님 이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극찬을 이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 환단곡을 보면 우리 민족의 국통맥, 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맥을 짚으면은 이게 숨을 쉰다는 걸 알 수 있듯이 맥을 정확하게 짚을 줄 알아야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근원도 알 수 있고 또 가지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민족의 뿌리는 우리 민족의 본격적인 뿌리라고 한다면 이 배달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온 인류의 뿌리 문화예요. 온 인류의 뿌리 문화. 원형 문화가 깃들어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라는 문명이고 12개의 나라로 이렇게 구성되었다. 연방체제였다.
연방국가라고 개념을 지금 잡고 있는데요. 우리 민족의 뿌리는 확실한 것은 배달고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고조선 47분의 당군이 계셨고 배달고는 거바랑 환웅천왕으로부터 총 18분 이렇게 계셨고요. 북부여는 이제 해모수 당군으로부터 총 7분이 계셨고 이 고구려라는 나라는 북부여라는 나라의 맨 마지막 당군 이름인 고주몽 당군이 북부의 7번째 당군이자 동시에 고구려의 초대 고구려 열제 고주몽 성제라고 얘기를 하죠.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북부여로부터 백제, 신라, 가야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진국, 그다음에 고려, 조선,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는 이런 역사의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단국을 보면 이 단순히 그냥 국사의 맥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이렇게 어떤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지난번에 그 박성택 박사님 특강을 듣는가 그러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얘기하시던 그 뒷좌석에서 강의 끝나고 자기가 봤을 때 너무너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신시봉기, 그 태백기사의 신시봉기라든지 사망오제봉기 이런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 넓다. 이것은 완전한 철학서고 완전한 신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신시교 신도로서 가르침을 베풀었다, 가르침을 열었다. 뭔가 이게 가르침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간단하게 좀 보기서 화질이 좀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되면 그냥 넘어갈까요? 보지 말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나중에 한번 제가 따로 보여요. 이게 뭐냐면 MBC에서 개천절날 2001년인가 2년에 개천 특집으로 해서 만든 내용인데 천부경과 3.1신고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MBC가 이런 걸 잘 만들어요. 빙하도 그렇고 뭐 북극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이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인데 좀 MBC가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잘 돼서 좀 언론 탄압 안 받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부경이고요. 이 천부경의 핵심 내용을 사실 우리가 2시간 따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천부경은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천부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이상주에서 정리하고는 천부경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용모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에서 하늘이 나오고 이 하나에서 땅이 나오고 이 하나에서 사람이 나왔다. 그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신이고 그 하나가 신이다. 그리고 시작이고 그리고 세상의 끝이다. 라고 이용모 박사는 이제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환단국 천부경에서는 바로 이 하나가 모든 걸 낳았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그리고 하늘과 땅을 받아서 사람도 이렇게 나오고 만물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가 셋으로 됐는데 그 쪼개진 셋은 변화는 아주 이렇게 무궁하다는 거예요. 무진, 다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함이 없다. 이게 천부경의 구절이고요. 환단국의 태백일사에서 보면은 주체적 일신, 그 어떤 이 사람 움직이는 것을 일신이 움직이려 했는데 그 일신이 작용을 할 때는 삼신으로 작용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한 걸 요걸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이 컴퓨터 같은 거 인별할 때 저를 뭐라고 하냐면 RGB선이라고 하거든요. RGB선. RGB가 뭐냐? 이거예요. R이면 레드, 그린, 블루. 그러니까 빨강, 녹색, 파랑인데 이 세 가지 색깔이 하나로 만나면 흰색이 돼요. 이게 빛의 상원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흰색을 다시 빨강, 녹색, 파랑으로 나누면 모든 색깔을 만들어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도 그냥 빨강, 녹색, 파랑이에요. 사실은. 수많은 색깔을 만들어내잖아요. 바로 이거 하나가 셋으로 작용하지만 그 셋이 작용하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이해를 해도 우리가 기독교에 삼위일체라는 것도 이런 것이 착용이 되고 불교에도 법신불, 보신불, 화신부자는 사상이 있습니다. 유교에도 택청, 옥청 이런 사상이 있고요. 이게 이제 이 세 가지 사상이 모든 것이 다 삼신 사상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기본 원리를 환단국의 태백일사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낙나비 서문이라고 하는데 낙나비 서는 누가 썼냐면은 최치원 선생님이라고 있었어요. 이 보시면 이제 진흥왕실을 쓰신 건데 구교 현묘지도 아닌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는데 이름이 풍류다. 왜 풍류라고 했냐면
바람의 흐름이란 말이잖아요. 풍이란 말 자체를 해석해 보면은 바람의 흐름이 근데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바람의 흐름이 보이지 않지만 태극기가 이렇게 바람에 펄럭거립니다. 하지만 태극기가 펄럭거리는 게 아니라 바람이 그걸 흔드는 거죠. 이게 정확한 차이가 있어요. 태극기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신이라가 우리 역사의 어떤 정통 가르침인 어떤 사상을 얘기를 할 때 신교라고 얘기할 때 신의 가르침이 있다. 바로 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일신이 아니라 다양한 신이 있죠. 그래서 얘는. 그런데 내 포함 삼교하고 접합운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포함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자가 달라요. 이 한자를 쓸 때와 이 함자를 쓸 때가 있어요. 이 함자는 뭐냐면은 이렇게 용해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포함돼 있다. 우리 뭐 성분 뭘 사요 그러면 뭐 성분 몇 퍼센트 포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포함은 이 한자예요. 이 밑에 한자는 뭐냐면은 이렇게 포장이 둘러싼다. 그런 의미거든요. 포함 삼교는 뭐냐면은 갖다 이것저것 비벼가지고 만든 그런 게 아니라 융해되어 있는 원래 녹아져 있는 하나 덩어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은 이백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까 말했던 그 서울대 그 역사학과 주임 교수였던 이병도 박사의 이제 직계 제자학교에 해당되는 거죠. 사실은 이분에 보면은 뉴스토리 오브 코리아 에서 일하기 뭐라고 하냐면 동학은 밑에 볼게요. 동학은 창도한 동학은 유교, 불교, 도교, 카톨릭, 샤머니즘을 다양한 가르침을 혼합한 종교라고 표현했어요. 짬뽕 종교라고 표현한 거예요. 동학을. 그러니까 이분이 동학을 이렇게 본질을 왜곡을 한 거예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동학의 본질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동학이라는 가르침은 그 당시에 있던 수많은 가르침을 모아서 하나로 만든 그런 가르침.